손흥민이 숨도 못 쉬게 하자 라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21일 오후 9시 중국 선전에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홈팀 중국의 3대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 선수는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모든 득점을 책임지는 맹활약으로 경기 전날 대표팀 연습에서 내일 관중도 꽉 찬다는데 우리 플레이를 잘 보여줘서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자 라는 자신의 말을 확실하게 지켜냈죠. 전반 11분 황희찬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골 왼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넣으며 경기의 선제골이자 자신의 A매치 45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전반 45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이 띄워준 패스를 감각적인 헤더로 돌려놓으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후반 42분에는 정확한 프리킥으로 정승현의 대표팀 데뷔골까지 도우며 한국의 승리에 쐐기를 박았죠. 한편 한국의 완승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손흥민이 관록의 2골 1도움, 한국이 중국의 쾌승으로 예선 연승, 201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라운드 중국 대표팀 대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21일 열려 원정팀인 한국이 3대0으로 쾌승했다. 싱가포르 대표팀과 첫 경기에서 5대0 쾌승으로 출발한 한국은 태국 대표팀과 첫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중국과 원정 경기에서 연승을 노렸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일전을 위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등 전방의 주전들을 연속 기용했다. 경기는 시작부터 원정팀인 한국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9분에는 황희찬이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에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획득. 이를 키커인 손흥민이 무난하게 결정하며 11분에 선제 득점했다. 바라던 대로 선제에 성공한 한국은 이후에도 볼의 주도권을 확실히 쥔 채 게임을 컨트롤. 3-4-2-1로 임한 홈팀과 미스매치를 살리면서 효과적인 피니시로 이어간다. 전반 중반에는 손흥민과 황희찬의 연속슛으로 파상 공격을 가했다. 그 후 한 점 차로 전반 막판을 맞은 한국은 재차 의지되는 에이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45분 오른쪽 코너킥 장면에서 이강인의 왼발 인스윙 크로스에 반응한 손흥민이 니어로 뛰어들며 머리로 맞추자 뜸불 형태의 슛이 파포스트로 들어갔다. 2점 리드로 반환점을 돈 한국은 후반에도 지공과 속공을 혼합한 공격으로 골에 다가선다. 53분에는 긴 역습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손흥민의 신중한 패스로 침투한 이강인이 골키퍼를 오른쪽으로 따돌리고 텅 빈 골대로 슛을 날렸지만 상대 수비수의 결사적인 커버에 막힌다. 빠르게 세 번째 골은 안 되었지만 적극적인 교체 카드를 꺼낸 중국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은 원정팀은 손흥민이 절묘한 상대 끌어내기와 판단으로 주위 선수를 살리면서 이강인 등에게 여러 차례 경기를 결정할 기회가 찾아왔으나 그걸 결정하지 못한다. 그 후 70분을 지나면서 이재성, 황의조 등을 투입하며 경기의 마무리도 의식하기 시작한 한국. 80분에는 자기 진영 깊은 곳에서 부주의한 로스트로 위기를 초래하지만 수비수 김민재의 침착한 슛 블록으로 무사히 넘긴다. 경기 막판인 87분에는 상대 진영 내 중앙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 장면에서 키커인 손흥민이 박스 중앙으로 정확한 볼을 넣자 정승현이 골 왼쪽 구석으로 멋진 헤딩슛을 때려 넣어 과거 제1리그에서도 뛰었던 29세의 수비수는 대망의 대표팀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3점째로 경기를 결정지은 한국이 적지에서 3대0 쾌승을 거두며 예선 2연승을 달렸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3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감독이 바뀌며 침체된 사우디와 세대 교체가 잘 안되고 있는 이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에서 수준이 다르다는 거야. 나머지는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와 호주가 어느 정도인가겠지. 중국은 축구에 관해서는 아시아에서도 거의 통하지 않는구나. 전방은 정말 강력하구나. 5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뿐.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는 꽤 싸울 수 있는 인상인데 왠지 한국에게는 약해. 프리미어에서 활약하는 공격수니까 이 정도쯤은. 태국의 역전승, 한국엔 3실점으로 억제. 중국은 상승세구나. 중국을 상대로 손흥민을 쓰다니 과분해. 흥민형 장난 아니네. 2차 예선에서 중국이 사라질 것 같아. 진가를 발휘한 건가? 왠지 강하다고 생각되는 공격적이고 재밌는 축구를 한다. 축구에 관심이 없는 내두익이 잘도 디스하지만. 경기를 봤는데 피지컬 면에서도 한국에 졌고 횡패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긋나 좋은 역습 찬스를 놓치기도 하고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했다. 한국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는 한 몇 번을 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느낌도 적은 찬스를 잡을 수 있는 느낌도 없었다.
중국 인터넷 댓글을 보니 유유슛은 연기였지만 실력차가 큰 것에 비해 0대3으로 끝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결과인 것 같고 평소에는 엄청 까였던 대표팀을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룹 내에서 한국의 1위 돌파는 예상했던 바이고 얼마 전 2위 경쟁자인 태국을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중국 축구 팬들의 관심은 다음 홈에서의 태국전이겠죠. 그래서 크게 지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마 현재의 중국 대표팀은 역대 최악체인 것 같아. 전개도 느리고 드리블도 못해. 엄청 영락했구나. 태국을 힘들게 이겼으니까 오케이라니. 뭐 2차 예선 레벨에서는 포트원 국가의 돌파는 확실해서 2위를 노린다면 골득실차도 중요하니까. 활약한 것은 훌륭하지만 다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크다. 손흥 클럽에서 대체가 안 되는 선수니까 여기서 다치면 리그 타이틀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월드컵 예선보다는 프리미어리그가 훨씬 중요하겠지. 파산했던 광저우 헝다가 거금을 들여 성 같은 축구학교를 만들었었는데 그건 결국 어떻게 됐을까? 도무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지 않는데. 뭐 한국이 이긴 건 예상했던 바라서 놀랍지는 않지만 황의조가 나왔구나. 경찰 사태가 되고 있어서 출전을 미룰 줄 알았어. 그쪽이 더 놀랍다. 2차에서는 1위 통과국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조합, 2위 다툼이 재밌지. 피파는 중국을 포기해야 해. 그렇게 중국 머니를 원한다면 시드국으로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본선에 참가시켜주는 게 어떨까요? 중국은 만약 아시아 예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해도 본선에서는 전패할 것 같은 경기다. 한국 이상의 팀이 널려있다고. 중국은 육상, 수영, 농구, 배구, 대체로 골고루 강한데 왜 축구만 이렇게 약할까? 좀 신기해. 그렇게나 인구도 많고 유럽 축구 시청률도 엄청 높은데 왜 자기들 실력은 그럴까? 누가 좀 알려줬으면 싶을 정도야. 어떻게 하면 약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국은 아시아 쿼터가 20장 정도 되어야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 거다. 절망적으로 약하지. 베트남이나 태국 쪽이 미래는 밝아. 아시아 쿼터 20장. 그런 건 월드컵이 아니야. 월드컵 아시아 시장에 중국 때문에 쿼터가 늘어나도 절망적인 중국이니까. 일본전에 나온 것은 10여 년 전의 아시안컵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의 손과 대전하고 싶다. 손흥민은 정말 인류라고 생각해. 대단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은 내용에서 태국과 호각이거나 질 정도였으니 한국을 이길 리 없어. 쉬운 그룹이라서 부러워. 이동도 적고.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부상은커녕 맹활약. 중국에서의 원정 경기라고는 해도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을 내고 3대0은 좀 싱겁다. 보통 5대0으로 이겨야지. 상대는 중국인데. 뭐 이겼겠지만 선수층이 얇은 한국이다. 일본 쪽이 선수층은 두텁지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주전만 보면 일본과 같은 레벨이야.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레벨은 일본에 없겠지. 아시아에도 없어. 한국 쪽이 위잖아. 교체카드 5장을 쓸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일본 쪽이 위지. 그래도 민재와 손, 희찬은 일본의 그 누구보다도 위. 일본 선수는 클럽과 대표를 합친 출전 시간이나 연속 출전 피로도 적기 때문에 그 점도 유리. 손흥민 미토마, 이강인 쿠보, 조규성 우에다, 김민재 토미야스. 같은 느낌이구나. 비교 좀 그만해. 최근 한국의 기세가 좋네요. 약한 상대 한정이지만. 챗, 재미없어. 중국 너무 약해. 한편 한국의 완패한 중국 대표팀의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승리한 한국에 축하한다. 한국은 자신감과 좋은 기량으로 높은 수준의 축구를 팀과 개인 단위에서 펼쳐 보였다. 이런 경기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져야 한다. 왜냐면 한국 같은 최고 수준의 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실수를 물고 늘어져 응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른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 우리는 그런 팀을 상대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한국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표팀의 다음 예선 일정은 내년 3월에 있을 태국과 홈앤어웨이 2연전입니다. 이제 대표팀 선수들은 각자의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디 혹사 후유증 없이 소속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